불변 객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상수일 수 있고 변수일 수 있죠. 그렇죠? 데이터는 상수이거나 변수일 거예요. 그래서 상수라는 것은 한번 값이 결정되면은 그 프로그램 내에서는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필요가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그러니까 객체도 한번 만들었는데 그 객체의 상태가 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원시 타입들도 우리가 변수와 상수로 구분하듯이 객체도 상수 객체와 일반 객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const나 const expression 같은 키워드를 써가지고 어떤 객체를 만들면서 이 객체를 상수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erson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이 person은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겠고, 뭐 나이가 20인데 그 데이터는 안 변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는 상수 데이터들을 상수 객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const라는 키워드 이용해서 상수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객체를 상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객체가 상수가 되면 그 객체가 유지하는 상태 정보는 만들 당시의 값을 죽을 때까지, 소멸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클래스의 객체들을 주로 상수 객체로 사용하게 되면은 클래스 자체를 불변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클래스의 객체들은 항상 만들 때 상수 객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수 객체로 만드는데 const로 수식하지 않고도 상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객체의 멤버 변수들이 모두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면 그 프라이빗한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요? 그 상태를 수정하는 세터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퍼블릭한 세터들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뭐 set age, set name 이런 어떤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의 상태를 수정해야 되는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멤버 변수들은 있지만 당연히 객체니까 상태를 갖고 있지만 퍼블릭한 세터들을 하나도 안 제공해요. 하나도 안 제공하면은 객체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우리는 불변 클래스라 그래요. C++에서는 이렇게 불변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데,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불변 클래스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객체도 그렇고 데이터가 상수인데 상수로 모델링해서 값을 바꿀 수 없도록 만들면 프로그램에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강건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의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잘못 수정돼서 그래요. 엉뚱하게 수정돼서. 데이터가 항상 올바르게만 수정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프로그램을 잘 작성했다면. 근데 변수들이 엉뚱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오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들은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상수로 만들어주면은 그 변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건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성을 높이고 디버깅하는데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객체들도 상수로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클래스 자체가 퍼블릭한 세터들을 없도록 만들어서 불변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C++에서는 이런 불변 클래스를 많이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객체를 생성하면서 그 객체는 값을 수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렇게
const를 붙여가지고 객체를 상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date라는 클래스예요. date는 연도, 월, 일, 요 정보, 세 개의 정보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의 생일이다, 사람의 생일이다. 그럼 데이트 정보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정보들은 한번 만들면 거의 안 바꿔요. 사람의 생일을 바꿀 이유는 별로 없겠죠.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를 수정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수정할 일이 있으면,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수정을 못해. 수정을 못해요. 한번 만든 거 수정 못해. 근데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객체를 새로 만들면 돼요. 올해 크리스마스 일을 결정하는 데이트가 있었는데 내년 크리스마스 일로 바꿔야 돼. 그러면 객체를 바꾸면 돼요.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연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객체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체는 계속 안 바뀌는 거죠. 고정이 된 거죠. 한번 세팅된 대로. 그래서 이런 불변 객체들을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C++에서 만약 만들고 싶으면은 멤버 변수들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const로 만드는 거예요. 멤버 변수들을. 그럼 멤버 변수가 const이면은 걔를 언제, 얘네들은 제 분류에 따르면 어떤 멤버 변수들이에요? 객체 상수들이죠. 얘네들은. 시작값 유동도 아니고 시작값 변하는 변수도 아니고 객체 상수들이에요.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const로 수식해 준 다음에 객체 상수들은 어디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생성자에서 해줘야 되죠. 인자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세팅을 해주면 이 객체는 요 날짜로 고정이 되고 그걸로 죽을 때까지 그 객체가 소멸할 때까지는 저 날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C++11이 오면서는 이렇게 생성자의 const expression, 이런 getter들한테도 const expression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 함수나 객체가, 그러니까 함수가 const expression으로 수식이 되게 되면은 이 함수는 언제 실행을 해요? 실행 시간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수로 데이터를 주게 되면 컴파일 시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이 객체는 언제 생성돼요? 실행 시간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day가 25일이겠죠. 이 day 값은 컴파일 시간에 요게 실행 시간에 불려가지고 이 day가 25로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간에 25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C++에서는 객체 자체도 컴파일 시간에 만들고 또 그 컴파일 시간에 만든 객체를 이제 필요해서 값을 얻을 때도 그것을 실행 시간에 얻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얻어서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변 객체가 뭔지 개념을 이해됐죠. 객체를 만드는데 이 객체는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서 퍼블릭 세터들을 안 만들어 가지고 생성자에서 값을 주면 그 값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const로 수식이 안 돼도 얘가 없다 하더라도 얘가 유지하는 이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만드는 게 불변 클래스다. 그래서 그런 불변 클래스라는 개념, 물론 C++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데 나중에 자바를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면 자바에서는 불변 클래스, 불변 객체라는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명드릴 내용인데 9장에서 스태틱한 멤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태틱한 멤버들. 그러니까 클래스, 객체가 유지하는 멤버들이 있는데 갖고 있는 멤버들이 멤버 변수도 있고 메소드도 있죠. 객체가 상태도 유지하고 있고 행위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상태와 행위들은
원래는 개별 객체들이 유지하고 개별 객체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객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객체와는 별개인 거예요.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모든 객체들, 동일 타입의 모든 객체들이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스태틱한 멤버로 만들게 돼요. 스태틱한 멤버.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 계좌 예에서 계좌번호를 이제 할당해 주려고 그래요. 계좌번호를 하나씩 할당해 주는데 이 계좌번호 어떻게 할당하냐면은 만들어진 순서대로 객체를 생성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부여하려고 그래요. 1번, 2번, 3번. 그러면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그 객체에게 번호를 부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객체를 몇 개 생성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객체를 지금까지 몇 개 생성했는지 알아야 요번에 객체 생성할 때 6번째다. 그러면 6번을 할당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객체가 몇 개 생성된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 이 데이터는 개별 객체가 갖고 있어야 될 데이터는 아니죠. 그렇죠? 개별 객체가 갖고 있어야 될 데이터는 아니에요. 개별 객체는 자신의 잔액이나 소유주 정보 뭐 이런 것들은 개별 객체들이 다 독립적으로 별도 유지해야 되지만 이 은행에 계좌가 몇 개 개설됐는지는 개별 객체가 계좌가 유지해야 될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보는 어떻게 유지하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스태틱 멤버를 모르면 이 정보는 어떻게 유지하면 될까? 그쵸? 전역 변수로 유지하면 되죠. 근데 이 전역 변수로 유지하게 되면은 이 전역 변수는 소속이 없죠. 소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념, 계좌수라는 정보는 계좌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정보죠. 관련이 전혀 없는 정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C에서는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썼던 것을 이제 C++에서는 그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하고 연결되어 있냐, 어느 클래스하고 관련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클래스에 뭘로 만들어요? 스태틱 멤버로 만드는 거예요. 스태틱 멤버 변수로. 개별 멤버 변수로 만들면은 계좌를 100개 만들면은 계좌 몇 개를 생성했는지도 100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서 하나만 필요한 건데 이 필요한 정보를 어디다 유지하냐?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 자체에다 유지하는 건데 이런 멤버 변수와 달리 총 만들어진 객체 수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요? 스태틱 변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 변수로 만들면 이 뱅크 어카운트 객체를 100개 만들면 요 변수들은 몇 개 만들어질까? 100개가 만들어져요. 얘는 몇 개 만들어져요? 한 개만 만들어지는 거고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듦으로써 last assigned number는 bank account라는 어떤 소속,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 내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private, public이라는 접근 제어를 통해서 얘의 그 수정을 관리할 수 있어요. 전역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마음대로 누구나 다 쓸 수 있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데 스태틱 멤버 변수로 쓰면은 여전히 접근 제어를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서 객체를 몇 개 생성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객체를 몇 개 생성했는지 알아야 이제 요 계좌번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차례 할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객체가 생성될 때 늘 무조건 호출되는 함수가 뭐예요? 생성자죠. 그럼 생성자에서 뭘 한다? 이 번호를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객체를 만들 때에는 항상 객체의 생성자가 불러지는 거고, 그러면 생성자가 10번 불러졌다. 그럼 객체가 10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런데? 객체가 생성되려면 반드시 생성자를 불러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럼 생성자가 몇 개 불렀는지 알면은 정확하게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생성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성하면은 생성자 불러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생성자가 불러줘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아도 생성자가 호출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어떤 생성자가 호출돼요? 복사 생성자가 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복사 생성자를 안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복사 생성자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복사 생성자를 누가 제공해줘요? 시스템에 제공해줘요. 그럼 그 복사 생성자에 의해서 생성된 것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카운트해야 되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 전달로 어떤 객체를 다른 함수에 전달하면은 복사 생성자가 호출돼가지고 매개 변수 객체를 만들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플러스가 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뭐 만드는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계좌는 아니지만 학생을 만든다. 그럼 student S1이 있고 student S2를 만드는데 S1을 이용했어요. 그럼 이때는 만든 거죠. 이때는 복사 생성자에서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객체를 몇 개 생성했는지를 파악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걸림돌이 뭐가 돼요? 복사 생성자. 복사 생성자들 때문에 특히 값 전달에 의한 복사 생성자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제에서 이제 객체가 몇 개 생성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생성자에서 어떤 스태틱 변수 하나 두고 생성자에서 플러스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약간 미묘한 문제는 값 전달에 의한 복사 생성자의 호출. 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그런 예외적인 문제가 없으면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는 여기서 통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또 여기서처럼 생성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각각마다 다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그럼 플러스를 여러 군데서 하게 되면은 코드 중복이 되죠. 코드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처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항상 다른 생성자는 이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른 생성자 호출하면 이렇게 되면은 항상 플러스는 여기만 하면 되겠고 모든 객체는 생성될 때 요 코드는 한번 시행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얘를 여기도 플러스하고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중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개발자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코드 중복이에요. 코드 중복은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게 스태틱 멤버 변수는 뭐다? 객체가 공유하는 멤버 변수예요.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걔는 하나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이 예제에서는 이제 생성자에서 이 last assigned number를 증가시켜 가지고 객체가 몇 개 생성된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파악도 복사 생성자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생성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여러 개 생성자에서 모두 플러스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코드 중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생성자들은 다 그 플러스를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게끔 뭔가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플러스 해가지고 할당을 했죠. 그쵸? 근데 요 경우에는 넘버를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런 초기화를 뭐라 그래요? 명백한 초기화죠. 그쵸? 생성자에서, 방금 전은 생성자에서 코드를 통해서 넘버를 초기화했죠. 근데 우리는 초기화를 세 군데에서 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 명백한 초기화. 그 다음 어디? 초기화 목록. 그 다음에 생성자 몸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있어요? 명백한 초기화라고 있는데, 명백한 초기화를 할 때 함수를 부르고 있는데, 이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스태틱한 함수예요. 스태틱한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조작하는 함수는 또 뭘로 만들어요? 개별 객체를 이용해서 처리해야 될 게 아니라 클래스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 거기 때문에 메소드도 스태틱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태틱. 그래서 스태틱한 메소드를 만들고, 이 스태틱한 메소드에서는 얘를 부를 때마다 뭐를 하고 있어요? 요 번호를 1 증가시켜서 반환하고 있죠. 그럼 얘가 0으로 초기화되면은 얘를 부를 때마다 1, 2, 3, 4 이렇게 설정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차라리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객체를 그 생성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막 했던 그 불편한 작업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예제를 이제 이렇게 스태틱한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해 두시고요. 요 예제에서는 아까는 뭐야? 아까는 은행 계좌에서 은행 그 계좌번호를 이런 식으로 할당했는데, 여기서는 사원 번호를 이렇게 할당하고 있죠. 몇 개의 사원이 생성됐는지. 그 다음에 스태틱한 멤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특정한 객체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누구의 소유냐면은 클래스 소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면 클래스 소유인데, 이런 변수도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초기화를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C++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됐어요. 여기다가 선언을 해주고, 얘는 이 클래스의 스태틱 멤버니까 클래스 내에다가 선언을 해주고요. 초기화는 여기서 못하고 여기다 밖에서 해야 됐어요. 근데 이 밖에서 한 요 선언을, 요 초기화를 헤더 파일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헤더 파일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ODR이 뭐예요? One Definition Rule. 함수나 변수의 정의는 몇 개만 존재해야 돼? 하나만 존재해야 되죠. 얘도 이렇게 넣는데 헤더 파일을, 이 뱅크 카운 헤더 파일을 여기 막 여러 군데 넣어서 한 프로젝트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변수 초기화도, 이 변수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타나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얘도 어디 가야 돼? 이 부분도, 이런 초기화도 어디 가야 돼? CPP 파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얘를 요 스태틱 멤버 변수의 초기화를 헤더 파일에 하면 안 되고 CPP 파일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요걸 하나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라인을 써줘야 돼요. 얘를 명백한 초기화를 내면은 인라인한 개념을 써줘야 돼요. 원래 인라인은 어디에 붙이는 거냐면 함수에 붙이는 거예요. 함수에 붙여서 인라인 하는데,
원래는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는 여기다 정의하면은 자동으로 뭐가 돼? 인라인이 되죠? 인라인 수식할 필요 없이 여기가 인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도 인라인한 키워드 써서 이제는 여기서 초기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좀 돌아갈게요. 지금은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본 거죠. 요 assign number나 요 last assign number나 얘도 똑같이 다 변수죠. 그렇죠? 객체가 생성할 때마다 증가해야 되는 거고, 스태틱한 애를 또 언제 봤냐면은 뒤로 좀 돌아가면 여기 뒤로 돌아가야 돼.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static const int 이렇게 됐죠. 얘는 인라인이 없어요. 얘는 인라인이 없어도 되는 이유는 const면 인라인 안 써도 옛날부터 초기화가 가능했어요. const를 쓰면. 그리고 얘는 스태틱한 멤버 변수지만 상수예요. 그렇죠? total min crate 150학점. 최소 이수학점이 150학점이라는 거는 고정된 값이에요. 밖의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도 얘와 관련된 상수들로 공통상수면 객체 상수가 아니라 공통상수인 경우도 스태틱을 써주게 되면은 이 total min crate이라는 변수는 학생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어떻게 돼? 한 개만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얘는 프라이빗이 됐죠. 근데 얘는 퍼블릭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상수들은 퍼블릭이 돼도 상관없어. 왜? 얘네들을 프라이빗으로 만든 이유는 변수들은 수정이 가능하죠. 수정이 가능한데 엉뚱하게 수정되지 못하도록 이제 퍼블릭한 세터들을 이용하는 건데, 상수들은 어때요? 상수들은 한번 설정되면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퍼블릭으로 쓰고 접근해 쓰면 돼요. 그러면 얘를 퍼블릭으로 썼다. 퍼블릭으로 썼어요. 그러면 내가 밖에서 저 total min credit을 접근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객체를 생성해서 접근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요 스태틱한 멤버들은 객체를 빵개 만들어도, 하나도 안 만들어도 존재를 해요. 클래스만 있으면. 그래서 쟤네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 땡땡 토탈 min crate 해가지고 접근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은 퍼블릭인 경우, 상수여서 퍼블릭인 경우에는 밖에서 접근하고 싶으면은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개별 객체들은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지만 스태틱한 것들은 특정한 객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얘는 객체를 빵개 만들어도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수명은 뭐와 같아요? 일반 멤버 변수의 수명은? 아니지. 수명. 이 멤버 변수들의 수명은 뭐와 같으냐면 객체의 수명과 같아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들을 위한 변수들을 이 공간에 유지할 것이고, 이 객체가 소멸되면은 그 유지했던 정보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프로그램 수명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객체를 안 만들어도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만약 퍼블릭이면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이제 만든다. 그러면 얘가 어떤 데이터들을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개별 객체가 유지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겠고, 클래스가 유지해야 되면 얘네들은 무슨 변수가 돼요? 스태틱한 변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태틱한 애들도 상수일 수 있고 변수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되는 거. 객체들의 경우에는 객체 상수가 있고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은 시작값, 고정, 유동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클래스 설계할 때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지? 이 데이터는 개별 객체들이 유지해야 돼. 이 데이터는 근데 상수야, 변수야. 변수면은 시작값 고정인지 시작값 유동인지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맞게 또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각각 얘네들 따라서 상수들, 변수들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겠고요. 다 끝나갑니다. 이제 요 챕터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C++ 17부터 이제 들어온 기능인데, Structural Binding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Structural Binding.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보통 이런 어떤 구조체가 있으면 구조체 개별 멤버들을 우리가 뭐 p.name, p.age에서 접근하겠죠. 그런데 이 개별 멤버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한 번에 변수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P의 멤버 변수가 name하고 age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 n이 무슨 값을 가져요? 마이클이라는 값을 가지고 a가 무슨 값을 가져요? 20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얘를 그러면 언제 쓰이냐? 이럴 때 쓰이시면 돼요. 이럴 때. 함수에서 어떤 값을 반환하는데 값이 하나를 반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었는데 함수가 결과값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반환해야 돼. 그럼 보통 어떤 방법들이 있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구조체를 정의한 다음에 그 구조체에 내가 반환할 값을 다 저장해서 그 구조체 변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죠? 매개 변수를 출력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포인터나 참조를 쓰면은 거기다 값을 저장해 놓으면은 그게 출력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부작용이 있고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조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개 값을 반환해야 될 때 구조체만도 반환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구조체를 반환하겠죠. 근데 이 반환된 거를 구조체 변수로 우리가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구조체 변수에 있는 개별 값들만 우리가 별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두 개의 값을 가진 구조체를 반환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밑에서는 최대값은 무슨 변수? max라는 변수. 그리고 최소값은 min이라는 변수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C++ 잘하면 많이 쓰게 돼요. 이 구조. 스트럭처럴 바인딩은 어디서 쓴다? 구조체로 값을 반환했는데 그 구조체 변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구조체에 있는 개별 필드들을 변수로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스트럭처럴 바인딩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체는 이 개별 멤버들이 퍼블릭이기 때문에 이 구조체, 이 스트럭처드 바인딩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클래스는 제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스트럭처드 바인딩을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 안 해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반환하게 되면은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받아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막 이런 짓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스트럭처럴 바인딩을 클래스에 적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럴 바인딩은 그냥 구조체에 대해서만 쓰시면 되겠고, 주로 나중에 알겠지만 C++에서 값이 2개 필요해요. 반환할 값이 2개예요. 그러면 구조체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구조체를 만들지 않고 뭘 쓸 수 있냐면은 std 페어라고 하는 구조체를 쓸 수도 있어요. std 페어. 나중에 또 std 페어를 또 되게 많이 써요. C++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얘가 반환하는 게 뭐가 되냐면 std 페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std 페어에서 반환한 거를 우리가 쓰려 그러면은 쟤는 스트럭처가 어떻게 됐냐면 first, second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first, second. 그러면 받아서 A.first, A.second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first가 뭘 의미하고 second가 뭘 의미하는지 모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받으면 max와 min을 가지고 밑에서 더 가독성 있게 프로그램 할 수 있죠. 이쪽에서는 페어를 반환하더라도 페어 말고 이제 2개 말고 std 튜플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도 구조체인데 얘는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내가 여러 개 값을 반환해야 될 때 만약 쓴다. 그러면 이제 이 스트럭처럴 바인딩과 연결해서 쓰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가독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알아두면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 쓸 때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 되면 쓸 것이고요. 20대면은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해요. 선택적으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요 개별 필드에 있는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y 이퀄 2, .x 이퀄 1. 근데 이렇게 되면 순서가 원래는 순서가 x, y, z 순서죠. 그럼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근데 x, z, y는 빠졌죠. 빠져도 돼요. 빠지면 x는 1, z는 2가 되지만 y는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C++ 20에 이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